그래서 회전하는 근육은 직근이 유의하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클릿 슈즈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모든 클릿 슈즈는 뒤꿈치가 들려있지만 브랜드마다 뒤꿈치 각도가 또 다 달라요. 피지, 본테르거, 그리고 스페셜라이즈드, DMT는 뒤꿈치가 굉장히 높은 슈즈예요.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의 반면에 마비, 노스웨이브, 쿼, 그 다음에 스파이더 뭐 이런 류들, 시마노도 약간 그쪽에 속하고요. 뒤꿈치를 낮게 설계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클릿 슈즈가 2개가 있다. 근데 브랜드가 다르다. 그럼 안장 높이가 달라져요. 클릿 위치를 똑같이 설정했다 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본테르거랑 마빅이랑 실험을 해봤거든요. 안장 높이가 2cm 차이입니다. 다리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클릿 슈즈도 자전거 브랜드 성향에 따라서 같이 맞출 필요가 있고, 만약에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클릿 위치는 전후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클릿 위치가 앞쪽으로 갈수록 뒤꿈치는 들리게 될 것이고, 뒤로 갈수록 뒤꿈치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 얘기는 앞쪽으로 올수록 뒤꿈치가 들리니까 안장이 높아져야 되고, 뒤로 가면 뒤꿈치가 떨어질 테니 다리 각도가 많이 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장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클릿 위치를 만지고 안장 높이를 안 만져요. 그러면 다리 각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그 이질감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또 안장을 안 만지고 핸들을 만졌더니 또 뭔가 이상해졌어. 이거 만지고 또 안장 이거를 만졌더니 또 뭔가 이상해졌어. 야, 피팅 받으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하나를 만지면 닿는 점 3군데가 있어요. 안장, 페달, 핸들. 이 3개가 정삼각형이었는데 하나가 삐뚤어지면 정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요인들을 맞춰서 그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일단 완성형인 상태의 과정에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클릿도 이런 식으로 맞춰놓으면 밀기 편한 거예요. 얘는 누르기 편하고 얘는 당길 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클릿 위치도 8자로 갈 거냐, 1자로 갈 거냐, 5자로 갈 거냐에 따라서 그 페달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장점을 극대화할 것인가, 단점을 보완할 것인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밀고 안장 가운데 앞쪽에서 안쪽 허벅지로 누르고, 안장 가운데 뒤쪽에서 바깥쪽 허벅지로 누르고, 안장 앞쪽에서 종아리로 당기고, 그러면은 엉덩이와 햄스트링은 회복이 돼 있겠죠. 이걸 계속 로테이션 해주는 겁니다. 계속 힘들기 전에. 그럼 한 가지 주행자세 한 가지 페달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주행을 하냐면, 힘이 세 속도가 막 올라갔다가 힘이 떨어지면 속도가 확 줄어요. 이게 계속 기복이, 속도 기복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는 걸 기복을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주행돼서 한 가지 페달링을 하면 지속적인 자극이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립, 안장 위치, 페달링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기가 힘들게 로테이션을 하니까 통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링 근전환이라는 부분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한 5년, 불과 5년 전만 해도 근전환 하면은 처리돼서 이제 수영에서 사이클에서 런으로 넘어가는 걸 근전환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히 제가 표현할 용어가 없어서 그냥 근전환, 사이클링 근전환이라는 표현으로 이 이론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4가지고요. 그립 방법을 통해서 안장 위치와 페달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안장이 뒤로 간다는 건 우리가 헬스로 이야기하면 데드리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 경사가 전방 경사를 유지할수록 이쪽 햄스트링의 자극이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핸들을 눌렀을 때는 스쿼트 포지션이 되는 거죠. 골반이 뉴트럴 중립 경사에서 활용을 하고, 얘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다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핸들을 당기면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들리게 될 테니, 뒤꿈치가 들린다는 건 종아리의 자극이 커질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잠깐이지만 우리 선생님들 보면 뒤꿈치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시더라고요. 그럼 종아리와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 근육의 자극이 상당히 클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저항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보다는 빠른 케이던스로 주행하고 계실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어라. 배와 가슴 어디요, 선생님들? 완전히 수평이에요. 완전히. 힙각도를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얘 등 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등 말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배와 가슴 한번 보시면 안 그래요. 안 말았어요. 이렇게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통이 두꺼워서 말려 보이는 거지 여기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요 배를 말고 타지 않아요. 네.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힙각도를 줄여야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 선수는 유형이 다 달라요. 얘는 앞쪽에 앉아서 당겨서 타고 있고요. 얘는 완전히 안장 뒤쪽에서 밀어서 타고 있고요. 얘는 왔다 갔다 해. 안장 앞쪽에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쪽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모든 근육들을 다 써요. 이 세 선수는 각각 유형이 다르게 월드 챔피언까지 만들어낸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틀리고 뭐가 맞다가 아니라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유형을 찾아서 그쪽의 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밀고 누르고 당기고를 모두 다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세요.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자전거는 배를 말아야 돼. 그래서 복근에 힘을 줘야 돼. 코어가 중요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해왔고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단순하게 복근에 힘 선생님들 꽉 줘보시면요. 호흡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잖아요. 복근에 힘을 줬어요. 근데 우리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호흡을 못해. 그래 이거 말자 나가린 거예요. 근데 허리는요. 허리도 코어잖아요. 허리에 힘 줄 수 있나요? 허리에 힘 못 주잖아요. 허리는 피면 힘이 들어가지죠. 힘을 줘야 힘이 들어가는 것과 힘이 그냥 들어가지는 건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개념 자체가. 허리를 핀다고 복근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플랭크 포지션이기 때문에 자극이 아주 천천히 서서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 자전거 탈 때 여기에 딱 타니까 오 하셨잖아요. 배 안 말아요. 엘리트 사이클 선수들은 배를 말고 자전거를 타는 선수들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되게 흥미로운 자료예요. 아까 제가 다녔던 회사가 동작분석 회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노란색 머리는 이제 북대 출신이고 좀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1초에 사진을 200장 찍는 프레임으로 찍는 거예요. 굉장히 정밀한 장비로 찍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페달이나 한번 볼게요. 발목 움직임을 보니까 얘는 일관성이 떨어지는데 얘는 일관성이 좋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은 빨간색보다 발목을 덜 움직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부리는 것도 덜 구부리고 피는 것도 덜 폈어요. 그에 비해서 빨간색은 움직임이 상당히 크고 일관성이 없더라. 그러니까 움직임이 크다는 건 로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빨간색 볼게요. 빨간색 바라볼게요. 6시에서 12시로 갈 때 뒤꿈치를
이렇게 높게 들어요. 그리고 12시에서 갑자기 뒤꿈치가 확 내려요. 원 크기 보이세요? 네.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즈가 달라요. 이거를 이분과 그러니까 이 발목 각도가 국대 출신은 계속 이 정도 발목 각도를 유지하는 반면에 빨간색은 발목 각도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더라. 똑같이 고강도 주행을 합니다. 똑같이 고강도 주행. 그래서 발목을 많이 쓰면 쓸수록 페달링 효율은 떨어진다. 요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선생님들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페달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페달링을 하는. 보이세요? 빨간색? 로스가 없죠. 발목을 안 썼어요. 이거는 실제로 불가능해요. 네, 이거는 의족차셨어요. 의족차셨어요. 발 기부스한 거예요. 네, 발목을 안 움직이니까 완벽한 페달링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이걸 보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정말로. 아, 이거였어? 여기 보시면 반대쪽 발은 로스가 있죠. 네, 있어요. 안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페달링이지만 네, 왼쪽을 보면 네, 완전 로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발목을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일수록 페달링 일관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유대인과 레슨할 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앞꿈치 보이게 그래야 발목이 줄어들 겁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해서도 발목을 각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이렇게 타셔도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목을 고정하는 것은 페달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기부스해야겠다. 기부스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탈 때 실제로 시합할 때 발목 테이핑을 하고 탔었어요. 이렇게 안 움직이게.